제발 이러지 말고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여기 태국 기자는 태국 상황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태국 기자는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저는 태국의 주요 언론사 국제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수파완 차이랏이라고 합니다. 제 일은 태국과 세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요즘은 그 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한때 태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파트너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태국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태국 국민들은 품질 좋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며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태국에서 벌어진 한국 금지 운동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어요.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는 이제 거의 단절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여파는 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여파는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때 방콕의 주요 거리에 위치했던 한국 브랜드의 매장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고 길거리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한국산 화장품과 가전제품은 더 이상 보기 힘들어졌어요. 태국 국민들은 대체제를 찾으려 했지만 한국 제품만큼의 품질과 신뢰를 제공하는 제품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금지운동의 여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많은 태국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에 고용되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몇몇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어요. 특히 IT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IT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이전과 협력은 태국의 디지털 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관계 단절 이후 이 모든 지원은 사라졌고 태국의 IT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류 콘텐츠가 태국 내에서 철수하면서 제작자들과 배급사들은 갑작스럽게 공백 상태에 놓였고 태국 대중문화는 한때 한류 콘텐츠와 경쟁하며 발전하던 역동성을 잃어갔어요. 이와 같은 상황은 태국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태국의 산업 구조는 크게 흔들렸고 국내 소비자들은 품질 낮은 대체제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을 도입하고 있었지만 그런 기회가 사라지면서 태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빠르게 대안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중국 자본이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 자본을 대규모로 유치하며 이를 경제 회복의 돌파구로 홍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이 오히려 태국 사회를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에 중국 투자자들이 태국으로 들어왔을 때 정부는 이를 마치 구세주가 등장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새로운 공장이 세워지고 관광지와 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마치 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태국 내 주요 산업을 장악하며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태국의 전통적인 경제 구조는 서서히 붕괴되었어요. 특히 부동산 시장은 중국 자본의 주요 타겟이 되었고 태국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국 자본이 유입된 이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방콕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한때 태국인들이 주거지로 선호하던 외곽 지역들까지도 중국 투자자들이 매입하며 가격이 치솟았어요. 중산층과 서민 계층은 더 이상 도심에서 살 수 없게 되었고 급기야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도 밀려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가져온 문제는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태국의 전통적인 경제 구조와 중소기업들 역시 중국 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은 태국 기업들을 인수한 뒤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수익성이 낮은 부서나 사업들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는 관광지에서 작은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호텔은 한국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내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손님이 급격히 줄었고 그 틈을 타 중국 투자자들이 접근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호텔을 매입하려 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후 계속된 불공정한 거래와 지역 내 중국 자본의 압박으로 결국 호텔 문을 닫아야 했어요. 나는 내 가족의 모든 것을 여기에 투자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는 그의 말은 저를 무력감에 빠뜨렸습니다. 중국 자본의 문제는 단지 경제적인 손실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태국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국 사원과 같은 신성한 공간에서 발생한 무례한 행동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한 사원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내부를 활보하며 사진을 찍고 심지어는 웃고 떠들며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 보도되며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자본의 눈치를 보며 사태를 덮으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태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점점 고립되어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던 태국은 이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들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태국의 신뢰도는 날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교적 위상도 함께 추락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과 협력하던 시절 태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외교적 모범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기술과 교육, 문화 교류를 통해 태국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태국은 다른 주변국들에게도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었고 국제 무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특히 태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국가들은 태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끊고 중국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어요. 이웃 국가의 한 고위 관료는 기자회견에서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태국의 이러한 선택이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그칠 뿐 지역 내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의 외교적 고립은 국제 무역과 협력에서도 명확히 드러났어요. 과거 태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주요 무역 협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거나 국제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국은 중국 자본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제적인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과 위험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한 글로벌 투자 보고서에서는 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적 균형을 잃고 있다고 평가하며 태국이 국제적인 투자 매력도를 잃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태국의 주변국들조차도 태국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태국과 동반 성장을 이루었던 일부 국가들은 태국의 중국 의존적 행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점점 태국과의 협력을 줄이고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인도네시아의 한 정부 관계자는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과 협력하는 모습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과거 태국을 모범으로 삼던 다른 국가들이 태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 평판의 추락은 외교적 고립뿐만 아니라 태국 국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외국 제품을 구매하거나 여행을 계획할 때 예전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점차 국제적으로 고립된 현실을 체감하게 만들었어요. 한 소비자는 이전에는 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태국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제학자들은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단순히 하나의 외교적 선택에 그치지 않았다며 이는 태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훼손하고 미래 성장의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는 결정이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국 자본에 의존한 태국의 경제 구조가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평가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그 영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과거 한국과의 협력 속에서 국제적인 교류와 기술 도입을 통해 더 넓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젊은 세대들은 이제 더 좁아진 선택지와 경쟁의 장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유입은 태국의 일자리 시장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태국 젊은이들의 미래는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었어요. 중국 자본의 영향 아래 태국 내 주요 기업들은 점차 중국 기업들에 인수되었고 그 결과로 많은 일자리에서 태국인들이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거나 중국에서 인력을 수입해오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는 한때 태국 IT 회사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아왔지만
회사가 중국 기업에 인수된 이후 효율성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제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중국에서 데려온 인력들이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제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 기업들은 태국 내에서 기술이나 노하우를 공유하지 않고 자국의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하며 태국인들의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이는 태국 젊은 세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대학 졸업생은 한국 기업들과 일할 때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회가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그는 몇 번의 면접에서 중국어를 못하면 경쟁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좌절감을 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태국 내의 문화적 갈등을 더욱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태국의 전통적인 일자리 구조를 파괴하면서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중국인들에게 침략당했다는 감정이 점점 커졌어요. 특히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중소기업들은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대다수는 결국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소규모 공장 운영자는 우리는 지역 사회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해왔지만 이제는 중국 자본에 밀려 더 이상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태국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점점 더 좁아지는 현실 속에서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 교류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태국 밖에서도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꿈꿨지만 이제는 그러한 꿈을 꾸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한 대학생은 한국과 협력하던 시절에는 해외 인턴십이나 교환 학생 같은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기회들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오히려 더 갇혀버린 느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자본의 확산은 교육과 훈련 기회의 감소로도 이어졌어요. 한때 태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이 제공했던 기술 훈련 프로그램과 장학금은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어주었지만 이제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국 기업들은 단기적인 성과를 강조하며 태국 젊은이들에게 장기적인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태국 사회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더 큰 문제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태국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꿈과 미래를 빼앗기고 있다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 젊은 창업자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던 시절에는 작은 아이디어로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자본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스타트업이 중국 기업의 불공정한 경쟁 속에서 문을 닫아야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태국의 젊은 세대들이 직면한 현실을 절망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 투자자들과 관련된 대규모 사기 사건들이었어요. 이런 사건들은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소규모 사업가들을 타깃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태국 사회는 깊은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중국 투자자들의 사기 문제를 접하게 된 것은 한 중소기업 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사업으로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중국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확장을 돕겠다며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합작회사를 설립하자는 달콤한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서까지 준비해왔습니다. 사장은 초기에는 의심했지만 그들이 내세운 계약 조건과 태국 정부와의 관계를 언급하는 말을 듣고 신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자금 지원은커녕 합작회사 설립 이후 그의 회사는 모든 자산을 중국 투자자들에게 넘겨야 했고 그는 결국 공장을 잃고 지역 노동자들까지 모두 해고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장은 그 후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 해결을 요청했지만 태국 당국은 그의 신고를 묵살했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사건의 배후에 있는 중국 자본의 압력을 핑계로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자비로 문제를 해결하라고만 권유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치된 상황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취재를 진행하며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사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태국 전역에서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태국인들에게 황금 같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들은 초기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을 내세워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계약금을 받은 뒤 건축을 진행하지 않거나 부실 공사를 남긴 채 사라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특히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태국의 은퇴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할머니는 평생 일하며 모은 돈으로 손자들에게 물려줄 집을 짓기 위해 계약했지만 결국 건축이 중단된 채 황폐한 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조차도 서로 연대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중국 투자자들은 사기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태국 내법적 허점을 교묘히 이용했고 계약 조건에 따라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시도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계약서에 모호한 조항들을 삽입하거나 태국 법이 아닌 중국 법을 따르는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손발이 묶이도록 했습니다. 이런 정교한 수법은 단지 한두 사람이 아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투자 집단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었지만 태국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여러 피해자들과 접촉하며 그들의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피해자들 대부분은 태국 정부와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움을 받기는커녕 외면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는 사기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피해자들에게 중국 자본의 유입이 국가 경제에 필요하다며 개인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들의 분노를 넘어 태국 국민 전반에 걸쳐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사기를 저지른 중국 투자자들은 단지 태국 국민들의 재산만 훔쳐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태국 국민들의 희망과 자존감마저 앗아갔습니다. 저는 취재를 하며 여러 차례 정부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도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묻는 제 질문에 그들은 언제나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한 고위 관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그들의 무책임함은 저를 깊은 좌절감에 빠뜨렸고 태국 사회가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중국 자본과 관련된 문제를 취재하면서 저는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기분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복잡한 사안이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복잡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장벽임을 깨달았습니다.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태국 정부와 경찰 내부 깊숙이 침투해 있었고 이로 인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점점 더 명백해졌습니다. 한 번은 중국 투자자들과 관련된 불법 토지 거래를 취재하던 중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피해자들의 인터뷰와 관련 서류를 통해 불법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거의 확보했을 때쯤 지역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취재 중인 사건이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민감한 사안이라며 수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애초에 경찰이 나서지 않아 제가 직접 취재를 시작했던 일이었기에 그들의 경고는 분명히 취재를 막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어요. 저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료를 더 수집하며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제가 인터뷰했던 피해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취재를 거부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철회하고 싶다며 제게도 이 문제에서 손을 떼라고 조용히 충고했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를 직접 찾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그는 집 문 너머로 얼굴조차 보이지 않은 채 단호하게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서 나오는 길에 그의 집 주변에 주차된 고급 SUV와 낯선 사람들이 그를 감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취재를 멈추지는 않았어요. 압박은 회사 내부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취재를 이어가던 중 편집장이 저를 불러 중국 자본과 관련된 기사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제 안전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의 말투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수파완, 우리도 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기사는 우리 신문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어.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회사가 중국 자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어요.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놓쳐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저를 잠식해 갔습니다. 미 중국 자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묻어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식적인 경로로 기사를 발표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이 사안을 알리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낸 기사는 태국 사회에서 중국 자본이 초래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중국 기업에 밀려난 태국 노동자들, 그리고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낱낱이 밝히는 내용을 담아냈어요. 하지만 기사가 발표된 후 태국 정부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는 단지 몇몇 중국인들이 물을 흐려놓은 것일 뿐, 태국과 중국 간의 경제 협력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기사에 대해 깊이 고민하거나 대응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를 작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 해석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의 이런 반응을 보며 저는 속으로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상했다고 해서 덜 좌절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정도밖에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깊은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조차 이렇게 어려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몇몇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태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한저명한 태국 경제학자는 한 포럼에서 태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는 한국과의 협력은 태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그것을 잃은 순간 태국 경제는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조언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발언을 한 경제학자를 정부 비판 세력으로 몰아가며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점점 더 명확히 깨달았어요. 태국이 과거 한국과의 협력에서 얻었던 안정성과 발전의 기회를 잃으면서 그 공백을 중국 자본이 메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들은 단지 후속적인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었어요. 태국이 과거의 잘못을 되돌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혼란은 더 악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태국 국민들이 이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다 함께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인다면 태국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